송은재TV 시작합니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 키맨인 김만배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다. 흉기로 가슴과 목을 여러 차례 찔렀다. 자신의 차 안에서. 어젯밤 일입니다. 지금 김만배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김만배가 주변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가까운 지인들이 모두 체포가 되고 모두 잡혀가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압박감을 토로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2개월 동안 잘 버티던 김만배가 왜 어제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을까? 엊그제입니다. 검찰이 김만배의 최측근인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소위 헬멧남, 헬멧맨 이렇게 불리는 최우향, 조폭 출신인 최우향, 또 이진성, 김만배의 금고지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진성, 이렇게 3명이 체포가 됐는데 이 측근 3명이 체포가 된 그 바로 다음 날 김만배가 이런 결심을 했다. 극단적인 결심을 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도 이진성보다는 최우향, 이 조폭 출신인 최우향이 결정적인 것이었다. 최우향을 통해서 모든 지금 화천대유의 자료가 모두 최우향이 관리하고 있었다. 김만배가 숨기려고 한 또 자금입니다. 최우향을 통해서 김만배가 자금 세탁을 한 다음에 이 돈이 이재명 측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이게 지금 곧 드러날 상황이다. 김만배가 그동안 최우향을 비롯해서 많은 쌍방울의 전 회장인 김성태 모두 조폭 출신입니다. 경기 지역의 많은 조폭들과도 관계를 맺어왔다. 대장동 개발에 많은 조폭들이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이제 드러날 위기다. 이 압박감에 김만배가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이고 검찰은 지금 이 최우향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재명 측으로 흘러들어간 자금 또 각종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고 김만배를 추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폭 출신인 최우향은 도대체 누구냐? 김만배가 감옥에서 나올 때 오토바이를 타고 빨간 헬멧을 쓰고 나타나서 김만배의 가방도 들어주고 김만배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식사도 넣어주고 했던 이 최우향은 누구냐? 김만배와 20년 동안 형 동생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최우향은 54세입니다. 목포 지역의 새마을파라고 하는 조폭, 조그마한 조폭에 가입되어 있다가 감옥을 들락날락 오랫동안 했다. 감옥에서 영어 조금 배웠다. 생활 영어 정도 조금 배웠는데 조폭 중에서는 그래도 영어를 잘 하는 편이다. 영어를 잘 해서 쌍방울의 김성태에게 발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쌍방울 그룹의 부회장까지 하게 됩니다. 김성태가 쌍방울을 인수할 당시에 거기에도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를 통해서 김성태에게 신뢰를 얻었고 또 이 최우향은 주역에도 관심이 많았다. 김만배가 주역에 관심이 많아서 화천대유, 천하동인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우향이 이렇게 주역에도 관심이 많은 것은 김만배의 영향이었다. 김만배와 함께 주역을 공부했다. 주역을 통해서 김만배와 친해졌고 영어를 통해서 김성태와 친해졌다. 그래서 김만배와 김성태 사이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키맨이 최우향이었다. 라는 분석들입니다. 그러면 최우향이 체포가 되고 검찰이 또 최우향을 체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최우향 자택, 집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김만배가 최우향을 통해서 숨겨두려고 했던 화천대유의 핵심적인 자료들이 모두 있었다. 그걸 검찰이 모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최우향을 통해서 지난 2, 3년 동안 김만배가 지금 드러난 것만 3차례에 걸쳐서 80억 원입니다.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 형식으로 빌려주는 형식으로 최우향에게 돈을 맡겼다. 이 돈이 세탁을 한 다음에 이재명 측에 건네졌을 것이다. 이 자금 추적을 검찰이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김만배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제 모두 다 드러나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렇게 최우향의 신병을 확보를 했고 또 화천대유에 김만배가 숨기고자 했던 각종 자료들을 모두 압수수색을 했다.
이제는 최우향의 진술을 받아내고 거기에 이어서 김만배를 압박해 들어갈 차례다. 여기에서 김만배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막판 궁지에 몰렸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김만배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경기 지역을 비롯해서 많은 조폭들과 관계를 맺어왔다. 이 사실은 정영학의 녹취록에도 많이 나오는 대목이고 남욱의 진술에서도 확인이 되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많은 조폭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김만배가 챙겨준 조폭들이 있었다. 또 이재명도 경기 지역 조폭들과는 많은 연관을 맺고 있었다. 이 조폭들을 통해서 이 조폭들이 요즘은 기업형 조폭이라고 하죠. 모두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통해서 김만배가 대장동 비리로 벌어들인 돈을 세탁을 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측으로 그 돈이 흘러들어갔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김만배 주변에 있는 최우향을 비롯해서 이 조폭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조폭들을 통해서 자금 흐름 부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폭 출신인 최우향 또 김만배의 금고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한성 이런 사람들을 검찰이 체포하면서 김만배가 하루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을 했다. 주변에는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자기 때문에 많은 동생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김만배가 흔히 이렇게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자해를 하는 경우 또 자해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심경에 굉장히 큰 변화가 왔을 때입니다. 이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는 주로 모든 것을 자인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향과 이한성, 신병도 확보를 했고 많은 자료를 확보한 만큼 김만배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김만배의 입에서 대장동 비리 가장 핵심적인 것은 428억 원입니다. 이재명 측의 배당금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던 이 428억 원. 김만배의 진술이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조폭 출신인 최우향, 헬멧남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최우향이 지금 검찰에 체포가 됐는데 이 최우향이 갖고 있던 화천대유의 자료 또 최우향의 진술에 따라서 대장동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